여러분, 혹시 지금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친다고 해서 벌써 서랍 속에서 토마토 씨앗을 꺼내 만지작거리고 계신가요? 남들보다 먼저 싹을 틔워서 누구보다 빨리 크고 붉은 토마토를 수확하고 싶은 마음, 저도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농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토마토 농사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농부가 오히려 텅 빈 바구니를 들게 됩니다. 놀랍게도 남들보다 한 달 일찍 씨앗을 심는 그 부지런함이 여러분의 가을 수확량을 정확히 반토막 내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초보 농부들이 크고 아름다운 모종을 꿈꾸며 이른 봄부터 화분에 씨앗을 밀어넣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시들시들한 줄기와 몇 개 열리지 않은 초라한 열매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 그리고 상술에 속지 않고 완벽한 타이밍에 씨앗을 심어 수확량을 2배로 늘리는 숨겨진 비밀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인내심이 가장 강력한 비료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작년에 너무 일찍 심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토마토라는 식물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 그 태생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고향은 남미의 안데스 산맥, 그 중에서도 따뜻하고 햇빛이 쏟아지는 지역입니다. 본질적으로 토마토는 추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열대성 식물에 가깝습니다. 인류가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이 식물의 DNA 속에는 따뜻한 토양과 강렬한 태양빛에 대한 갈망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씨앗을 심고 싶어 안달이 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달력상으로는 봄이 시작된다는 3월이나 4월 초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따뜻한 외투를 걸치면 그만인 상쾌한 봄 날씨지만 흙 속에 묻혀야 하는 토마토 씨앗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살을 에이는 듯한 한겨울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경험 많은 농부들은 철저하게 자연의 시기에 맞춰 땅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밤에도 서리가 내리지 않는 5월 중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토마토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온열 매트와 인공 조명 같은 실내 가드닝 장비들이 대중화되었고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실내에서 억지로 일찍 파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계를 이용해 씨앗을 깨울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식물의 생리적 반항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른 파종이 토마토 내부에서 어떤 끔찍한 연쇄 작용을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빛의 결핍에서 오는 잔혹한 생존 투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남양 베란다에 따뜻한 창가에 모종판을 두었다고 해도 3월의 태양광은 토마토가 원하는 에너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시기 토마토 모종의 입장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마치 굶주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밥 한 숟가락과 같습니다. 식물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빛을 찾아 목을 길게 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웃자람 현상입니다. 여기서 흔히들 착각하는 끔찍한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키가 쑥쑥 크니까 우리 모종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튼튼한 건축물을 지으려면 철근이 굵고 단단해야 하듯 토마토 줄기는 두꺼워야 합니다. 하지만 일찍 파종하여 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란 토마토는 줄기가
마치 삶은 국수 가락처럼 가늘고 길어지기만 합니다. 나중에 바람이라도 한 번 훅 불면 힘없이 꺾여버리는 나약한 몸뚱아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기에 파종하여 풍부한 태양빛을 듬뿍 받고 자란 모종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처참할 정도입니다. 제때 심은 모종은 마디 사이가 짧고 줄기가 손가락만큼 두껍게 자라납니다. 결국 일찍 심어봤자 키만 멀대같이 큰 환자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화분 속, 즉 흙 아래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비극입니다. 일찍 파종한 모종은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좁은 플라스틱 포트나 화분 안에서 갇혀 지내야 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뿌리가 흙을 뻗어나가며 순조롭게 자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뿌리는 화분 벽에 부딪히고 더 이상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뿌리들은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엉키고 칭칭 감기며 마치 털실 뭉치처럼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뿌리가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부수어버려야 할 치명적인 미신은 화분 안에서 뿌리가 꽉 차면 흙을 단단히 쥐고 있어서 오히려 밭에 옮겨 심을 때 좋다는 착각입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새로운 흙을 만나면 사방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가야 수분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분 모양으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늙은 뿌리들은 밭에 옮겨 심어도 스스로 결박을 풀지 못하고 그 형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마치 꽉 끼는 신발을 10년 동안 신고 있던 사람의 발이 변형되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제 타이밍에 맞춰 파종한 모종은 화분의 뿌리가 갇히기 직전, 가장 생명력이 왕성할 때 넓은 밭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때 새하얀 잔뿌리들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새로운 토양에 즉시 활착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는 끔찍한 이식 스트레스, 즉 옮겨 심기 몸살입니다. 실내에서 2달, 3달 애지중지 과보호하며 키운 모종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바람 한 번 맞지 않고 온도가 떨어질 일도 없는 온실 속 화초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종을 4월 말이나 5월 초에 야외 텃밭으로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뜨거운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오싹한 한기가 몰아칩니다. 사람으로 치면 따뜻한 방 안에서 뒹굴다가 갑자기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으로 속옷만 입고 쫓겨난 것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조기 파종을 맹신하는 분들은 식물을 밖으로 내보내면 자연의 힘으로 알아서 강해질 것이라는 순진한 미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온실에서 너무 오래 웃자란 모종의 잎은 큐티클 층이 얇아서 야외의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 하루 이틀 만에 하얗게 타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차가운 밤 공기에 노출되면 성장을 완전히 멈추고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데만 최소 2주일에서 3주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이 허비됩니다. 반면에 적절한 시기에 파종하여 실내 체류 기간을 최소화하고 단단하게 키워낸 어린 모종은 이런 환경 변화에 훨씬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늙고 지친 모종보다 어리고 활기찬 모종이 야외 적응력이 100배는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온도와 흙 온도의 기만적인 차이입니다. 4월 중순쯤 되면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하며 기뻐서 모종을 밭에 심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할 자연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기 온도는 따뜻할지 몰라도 식물의 생명선인 뿌리가 묻히는 흙 속의 온도는 아직 한겨울의 냉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땅은 공기보다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토마토 뿌리는 흙의 온도가 최소 15도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어야 정상적으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파종해서 덩치가 커져버린 모종을 좁은 화분에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차가운 흙에 서둘러 심어버리면 뿌리는 차가운 얼음물에 발을 담근 것처럼 마비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잘못된 상식은 겉흙만 말라 보이면 물을 흠뻑 주어서 온도를 맞춰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차가운 흙에 찬물을 더 부어버리는 꼴이 되어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토마토는 인산이라는 필수 영양소를 전혀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잎이 뒷면이 무섭게 보라색으로 변하는 영양결핍 증상을 겪게 됩니다. 제 시기에 씨앗을 심은 농부는 땅이 충분히 데워질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지만 일찍 심은 사람은 커버린 모종을 처치 곤란하여 결국 차가운 무덤 속으로 밀어넣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다섯 번째 치명타는 바로 식물의 생식기관, 즉 첫 번째 꽃송이의 파멸입니다. 토마토 농사의 성패는 일화방이라고 부르는 가장 아래쪽 첫 번째 꽃송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꽃송이에서 튼튼한 열매가 맺혀야만 위로 올라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꽃송이들도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일찍 파종하여 작은 화분 안에서 오랜 시간 빛 부족과 영양 부족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모종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식물은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면 제대로 된 성장을 포기하고 부실하더라도 일단 꽃부터 피워 자손을 남기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꽃은 굉장히 기형적이거나 수정이 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뚝뚝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흔히 일찍 심으면 꽃도 일찍 피니까 수확도 빠를 거라는 기분 좋은 환상에 빠지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그 일찍 핀 꽃들이 모조리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 꽃송이가 무너지면 식물 전체의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는 안 열리는 이른바 영양생장 과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타이밍을 맞춰 스트레스 없이 키운 모종은 밭에 정식한 후 건강하고 풍성한 첫 꽃을 활짝 피우며 여러분에게 엄청난 첫 수확의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놀랍게도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즉 스트레스 기억력에 관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식물에게 뇌가 없다고 해서 고통을 잊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 파종되어 실내의 건조한 공기, 부족한 햇빛, 차가운 창바람, 그리고 비좁은 화분 속에서 이리저리 시달린 모종은 그 모든 열악한 환경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세포 속에 각인시킵니다. 전문 용어로 후선유전학적 스트레스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채 밭에 옮겨 심어지면 날씨가 아무리 좋아지고 거름을 듬뿍 주어도 이 토마토는 예전처럼 마음껏 자라지 못합니다. 언제 또 환경이 나빠질지 모른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성장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릴 적 큰 사고를 겪은 사람이 평생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흔히들 착각하는 낭만적인 미신은 모종이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봐야 커서도 병에 강하고 튼튼하다는 이른바 스파르타식 교육법입니다. 식물은 절대로 인간의 정신력처럼 단련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의 고생은 그저 식물의 면역력을 갉아먹고 만성적인 발육부진을 일으킬 뿐입니다. 정확한 시기에 파종하여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의 스트레스도 없이 순탄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금수저 모종이 고생 끝에 자란 흑수저 모종보다 수확량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수많은 농업 실험으로 이미 증명된 진리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문제는 끔찍한 해충과 질병의 집중 공격입니다. 자연계의 포식자들은 언제나 무리해서 가장 약하고 병든 개체를 먼저 사냥합니다.
해충과 곰팡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파종되어 실내에서 비실비실 웃자라고 스트레스에 찌든 토마토 모종은 진딧물, 뿌리파리, 온실가루이 같은 해충들에게는 그야말로 동네 맛집이자 뷔페 식당이나 다름없습니다. 튼튼한 식물은 스스로 잎에서 해충을 쫓아내는 화학 물질을 내뿜거나 두꺼운 표피를 만들어 방어하지만 빛을 못 보고 자란 연약한 잎은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키우면 벌레가 없을 거라는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내에 따뜻하고 통풍이 안 되는 환경이야말로 해충들이 천적의 위협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일찍 씨앗을 심은 죄로 여러분은 봄이 오기도 전에 매일 아침 돋보기를 들고 잎 뒷면에 붙은 진딧물을 손으로 잡아 죽이거나 독한 농약을 실내에 뿌려대야 하는 비참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제 시기에 파종하여 빠르게 야외로 나간 건강한 모종은 강한 바람과 햇빛, 그리고 자연의 천적들 덕분에 해충의 피해를 스스로 극복해냅니다. 일찍 파종하는 것은 결국 해충들을 위한 최고급 만찬을 한 달 먼저 준비해주는 꼴에 불과합니다. 8번째 악몽은 통제할 수 없는 물주기의 딜레마입니다. 조기 파종을 하게 되면 작은 화분 안에 있는 식물의 덩치는 산더미처럼 커지는데 흙의 양은 그대로인 기형적인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됩니다. 커다란 잎사귀들은 실내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 엄청난 양의 수분을 공기 중으로 뿜어냅니다. 증산작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아침에 흠뻑 물을 주어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화분 흙이 바싹 말라 토마토가 고개를 푹 숙이고 기절해 있는 모습을 매일 보게 됩니다. 식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목마름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한 미신은 물을 자주 주면 잘 클 거라며 하루에 2~3번씩 계속해서 물을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화분 위쪽은 말라 있어도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게 되고 결국 산소 부족으로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과습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잎은 말라 죽어가는데 뿌리는 물에 빠져 질식하는 최악의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물을 주어야 하는 여러분의 시간과 노동력 낭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파종 시기를 정확히 맞춘 농부는 모종이 화분의 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기 전에 이미 넓은 밭으로 옮겨 심어버립니다. 땅속 깊은 곳의 수분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지 인간이 화분 옆에서 매일 물조리개를 들고 노심초사 대기하는 것이 농사가 아닙니다. 9번째로 고려해야 할 중대한 요소는 바람을 이겨내는 구조적 강성, 즉 리그닌의 부재입니다. 야외에서 자라는 나무와 식물들이 거센 비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잎과 줄기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 리그닌이라는 단단한 물질을 생성하여 뼈대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무거운 역기를 들며 근육을 찢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몸을 키우는 것과 완벽히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창문이 굳게 닫힌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일찍 태어나 온실 속 화초로 자란 토마토는 바람이라는 훌륭한 트레이너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리그닌을 만들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줄기는 수분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저 뚱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이 불쌍한 모종을 밭에 심는 순간 봄날의 흔한 산들바람조차도 이들에게는 초강력 태풍처럼 작용합니다. 심은 지 단 하루 만에 줄기가 뚝 꺾이거나 바닥에 흉하게 쓰러져 흙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흔히들 구사하는 엉터리 처방전은 쓰러지지 않게 나무 젓가락이나 철사로 칭칭 묶어버리는 깁스 처치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묶어놓은 줄기는 바람을 타지 못해 끝까지 단단해지지 않고 나중에 무거운 토마토가 열리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적기에 파종한 어린 모종은 밭에 나가자마자 바람과 맞서 싸우며 스스로 두껍고 튼튼한 기둥을 만들어냅니다.
10번째 진실은 놀라운 역전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수십 번 실험해보고 수많은 베테랑 농부들이 증명한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3월 초에 미리 심어서 2달 동안 실내에서 애지중지 키운 키가 30cm짜리 거대한 모종과 4월 중순에 파종해서 겨우 3주 정도 키운 키가 10cm도 안 되는 작고 앙증맞은 모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모종을 5월 초 밭에 나란히 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거대한 모종이 훨씬 농사를 잘 지은 것처럼 보여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6월 초가 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늦게 심어 작았던 모종이 어느새 짙은 녹색 잎을 뿜어내며 굵은 줄기로 쑥쑥 자라올라 일찍 심어 비실거리며 스트레스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큰 모종의 키를 추월해버립니다. 심지어 꽃도 더 크고 튼튼하게 피우며 첫 열매도 먼저 맺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박살내야 할 상식은 묘목이 클수록 수확이 빠르다는 단순한 산술적 착각입니다. 식물의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는 어린 뿌리의 폭발적인 활착 속도는 늙고 갇혀있던 뿌리에 정체된 시간을 순식간에 뛰어넘습니다. 결국 한 달 먼저 씨앗을 심는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늦게 심은 사람보다 토마토를 더 늦게 그리고 더 적게 수확하는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경제적인 낭비와 시간의 손실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일찍 파종을 하게 되면 그저 흙과 씨앗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밖은 아직 춥고 해는 짧기 때문에 식물을 살려두기 위해 엄청난 부가 장비들이 필요해집니다. 웃자람을 막아보겠다고 값비싼 식물용 LED 조명을 사서 하루 종일 틀어놓아야 하고 차가운 베란다 바닥 온도를 올리기 위해 전기파종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모종이 커지면서 작은 포트가 비좁아지니 더 큰 화분으로 여러 번 옮겨 심어주기 위해 배양토도 계속 사다 날라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전기세, 자재비,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화분을 들고 이리저리 옮겨야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차라리 그 돈으로 마트에서 최고급 유기농 토마토를 사 먹는 것이 훨씬 이득일 정도입니다. 토마토 농사는 돈을 쏟아부어 자연을 거스르는 기계적인 공학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예술이어야 합니다. 파종 시기를 딱 한 달만 뒤로 미루면 인공 조명도 난방 매트도 2번, 3번의 화분갈이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창가에 들어오는 따뜻한 봄 햇살과 자연스러운 온도만으로도 씨앗은 스스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종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불필요한 돈과 체력을 낭비하며 농사를 노동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12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순화 과정의 실패입니다. 전문 용어로 경화 작업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실내에서 자란 모종을 야외에 심기 전 일주일 정도 서서히 밖의 환경에 적응시키는 필수 단계입니다. 하루는 1시간, 다음 날은 2시간씩 그늘에서부터 시작해 햇빛과 바람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찍 파종해서 덩치가 이미 사람 허벅지 반만해진 거대한 모종들을 수십 개씩 들고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집 안으로 들여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극한의 막노동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아서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하루 이틀 만에 대충 끝내버리고 밭에 심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앞서 말한 끔찍한 일광화상과 동해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여기서 속기 쉬운 미신은 요즘 날씨가 계속 따뜻했으니 그냥 심어도 알아서 잘 살겠지 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모종에게 직사광선은 자외선 차단제 없이 맨살로 해변에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정 시기에 늦게 파종하여 아직 종이컵 크기만 한 어린 모종들은 쟁반 하나에 수십 개를 담아 가뿐하게 들고 나가
쉽게 순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가볍고 다루기 쉬워야 농부도 지치지 않고 정석대로 모종을 단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무거운 모종은 여러분의 허리도 부러뜨리고 수확의 꿈도 부러뜨립니다. 13번째, 잘못된 조기 파종을 수습하려다 벌어지는 기피 심기의 비극입니다. 일찍 심어서 줄기가 뱀처럼 가늘고 길게 웃자라버린 모종을 보면 누구나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웃자란 줄기 부분을 흙 속에 깊이 파묻어 심거나 눕혀서 심으면 그 줄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와서 더 튼튼해진다는 그럴싸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물론 토마토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는 것은 식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양날의 검입니다. 덜 따뜻해진 봄철의 차가운 흙 속에 얇고 상처 입기 쉬운 줄기를 깊숙이 묻어버리면 뿌리가 나기도 전에 토양 속에 있는 각종 부패균과 곰팡이들이 먼저 줄기를 공격합니다. 결국 토마토 줄기의 밑동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며 식물 전체가 픽 쓰러져 죽는 이른바 잘록병에 걸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깊이 심어 살리겠다는 얄팍한 요령은 건강하게 자란 모종에게나 통하는 보너스 기술이지 웃자라고 병든 모종을 부활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닙니다. 최악의 모종을 살리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것보다 애초에 제 시기에 튼튼하고 짧고 굵게 키워 정상적인 깊이로 심는 것이 100번, 1000번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꼼수는 결코 자연의 정직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14번째는 개화 타이밍의 치명적인 불일치입니다. 식물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매개체, 즉 벌과 나비 같은 곤충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토마토는 바람으로도 수정이 가능한 자가수정 식물이긴 하지만 곤충이 수정해 줄 때 훨씬 더 크고 꽉 찬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일찍 파종하여 야외에 심자마자 첫 꽃을 피워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시기에는 아직 날씨가 쌀쌀하여 벌과 나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이른 봄입니다. 매개 곤충이 없는 외로운 밭에서 외롭게 핀 꽃은 결국 수정될 확률이 크게 떨어지고 열매가 열리더라도 기형이거나 크기가 아주 작은 쭉정이 토마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자연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 악기를 연주해야 합니다. 늦게 파종하여 모종을 천천히 키운 뒤 날씨가 완연히 따뜻해지고 온갖 곤충들이 밭을 날아다니는 늦봄이나 초여름에 맞춰 첫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완벽하게 순응하는 전략입니다. 일찍 씨앗을 심는 것은 아직 관객도 입장하지 않고 조명도 켜지지 않은 텅 빈 극장 무대에 혼자 올라가서 연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15번째, 모종 잎의 색깔이 알려주는 절망의 시그널입니다. 일찍 심어서 오랜 시간 실내 화분에 갇혀 있던 모종의 잎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건강한 토마토의 잎은 짙고 깊은 숲속에 녹색을 띠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빗나간 모종들은 대부분 잎이 누렇게 뜨는 황화 현상을 보이거나 심지어 잎 끝이 바싹 타들어가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흙 속에서 식물이 이미 질소, 칼륨, 칼슘 같은 필수 미량 원소들을 바닥까지 닥닥 긁어먹고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졌다는 구조 요청입니다. 여기서 흔히들 저지르는 무서운 미신은 영양이 부족해 보이니 화학 비료나 영양제를 화분 속에 들이붓는 행동입니다. 좁은 화분 속에 갇혀 뿌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고농도의 화학 비료가 들어가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오히려 식물 몸속의 수분이 흙으로 빠져나가며 모종이 까맣게 타 죽는 비료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배고픈 갓난아기에게 불고기를 먹이는 격입니다. 올바른 타이밍에 자란 모종은 잎이 누렇게 변할 틈도 없이 영양분이 풍부한 넓은 텃밭 흙으로 자리를 옮겨
마음껏 만찬을 즐깁니다. 잎의 색깔 하나만 보아도 언제 씨앗을 심었느냐가 식물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6번째, 토마토의 생리적 한계 수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마치 영원히 자라는 나무처럼 생각하여 일찍 심으면 가을 늦게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화방의 개수와 생리적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생명체입니다. 조기 파종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춥고 좁은 곳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에너지를 당겨 쓴 토마토는 정작 가장 덥고 빛이 풍부해서 한참 쑥쑥 자라야 할 한여름 7월이나 8월이 되면 이미 노인처럼 늙어버립니다. 면역력이 뚝 떨어져 장마철의 습기를 견디지 못하고 입마른 병이나 역병에 걸려 순식간에 밭 전체가 초토화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한 달 늦게 여유 있게 파종을 시작한 토마토는 한여름에 가장 청년기에 왕성한 체력을 자랑합니다. 장마를 굳건히 이겨내고 늦여름부터 가을 서리가 내리기 직전까지 쉴 새 없이 크고 붉은 열매를 쏟아냅니다. 진정한 수확의 승자는 초봄에 먼저 심은 자가 아니라 가을 끝자락까지 밭을 푸르게 유지하는 자입니다. 시작이 빠르다고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7번째, 일찍 심은 씨앗의 불량한 발화율 문제입니다. 3월 초에 씨앗을 심으면 아무리 실내라 할지라도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토마토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 정상적으로 싹을 텄으려면 25도에서 30도 사이에 뜨끈뜨끈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흙 속에 심어진 씨앗 중 절반은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흙 속에서 짓물러 썩어버립니다. 살아남은 나머지 절반도 껍질을 벗고 나오는데 15일이 넘게 걸리며 떡이 붙어 기형이거나 상처를 입은 채로 힘겹게 태어납니다. 여기서 퍼져나가는 잘못된 미신은 씨앗이 오래돼서 불량품이라 싹이 안 난다며 씨앗 회사 탓을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차가운 이부자리를 내어준 것이 잘못입니다. 반면 4월 중순이나 말, 즉 진짜 봄이 무르익었을 때 씨앗을 파종하면 단 5일에서 7일 만에 흙을 뚫고 힘차게 올라오는 100%에 가까운 발화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떡잎의 크기도 2배는 크고 윤기가 흐릅니다. 억지로 잠든 아이를 찬물 끼얹어 깨우는 것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스스로 기분 좋게 일어나게 하는 것의 차이는 식물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18번째는 이른 파종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조급함과 농사의 피로감입니다. 텃밭 가꾸기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한 즐거운 취미 생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달 먼저 씨앗을 심는 순간, 그때부터 매일매일이 걱정과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웃자라면 어떡하지? 내일은 갑자기 추워진다는데 나 냉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화분은 언제 더 큰 걸로 갈아줘야 하나 하며 식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농사가 즐거움이 아니라 해치워야 할 무거운 숙제와 노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믿고 파종 시기를 늦추면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4월 중순에 느긋하게 흙의 씨앗을 얹어두기만 해도 알아서 쑥쑥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물 한 번씩 주면서 식물이 자라는 기적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텃밭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 가장 적은 힘을 들이고도 가장 많은 수확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조급함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농사는 고된 육체 노동에서 우아한 자연 관찰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19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완벽한 파종 타이밍은 언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황금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달력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마지막 서리가 내리는 날짜, 즉 만상일을 동그라미 치십시오. 보통 한국의 중부지방은 5월 초, 남부지방은 4월 말쯤 됩니다. 이 날짜로부터 정확히 6주에서 8주 전, 딱 그 날짜로 거슬러 올라간 날이 바로 여러분이 토마토 씨앗을 흙에 묻어야 할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날입니다. 예를 들어 밭에 심는 날을 5월 15일로 정했다면 씨앗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심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흔한 미신은 인터넷에 떠도는 파종 달력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기후는 지역마다, 심지어 동네마다 다릅니다. 남쪽 제주도에서 3월에 심는다고 강원도에서 똑같이 따라 심었다가는 냉해로 전멸을 면치 못합니다. 남들이 심는다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동네의 기후 데이터에 맞춰 역산하여 파종일을 결정하십시오. 이 6주에서 8주라는 시간은 씨앗이 발아하고 본잎이 너댓창 나오며 뿌리가 화분을 꽉 채우기 직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완벽한 기간입니다. 이 공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확량은 이미 2배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20번째, 여러분이 밭에 심기 직전 가장 이상적으로 자라난 모종의 모습, 즉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최고의 상태를 머릿속에 정확히 그려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파종하여 스트레스 없이 자란 토마토 모종은 키가 20에서 25cm를 넘지 않습니다. 줄기는 성인 남성의 새끼손가락만큼 굵고 단단하며 전체적으로 약간의 보랏빛 솜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어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잎은 위로 솟구치지 않고 양옆으로 넓고 균형 있게 벌어져 있으며 짙고 건강한 녹색을 띱니다. 화분 밑바닥을 살짝 들어 확인해 보면 굵고 하얀 잔뿌리들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싱싱하게 뻗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꽃송이가 맺히기 직전의 몽우리 상태이거나 이제 막 노란 꽃잎 하나를 수줍게 터뜨리기 시작한 바로 그 타이밍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친 야외 밭으로 나갈 모든 준비를 마친 에너지가 꽉 찬 폭발 직전의 전투기와도 같은 모종입니다. 반면 키만 40cm가 넘고 줄기가 연필보다 가늘며 이미 열매가 달린 늙은 모종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좋은 모종을 만드는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그저 자연의 시계를 존중하고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여러분의 여유로운 마음가짐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즉 토마토 씨앗을 너무 일찍 파종하는 것이 왜 수확량을 절반으로 깎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깊은 과학적 이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한 달 일찍 시작한 부지런함이 결국 웃자람, 뿌리 엉킴, 이식 스트레스, 그리고 병해충의 집중 공격이라는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텃밭 농사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인내심이야말로 어떤 값비싼 비료보다 강력하고 훌륭한 최고의 농사 비법입니다. 식물은 결코 인간의 달력에 맞춰 자라주지 않습니다. 자연이 허락하는 따뜻한 온도와 충분한 빛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씨앗을 흙에 맡겨야 합니다. 올해는 조급한 마음을 꾹 누르시고 오늘 알려드린 황금 타이밍 공식을 적용하여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토마토 모종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가을이 되면 여러분의 텃밭에는 다 먹지 못할 만큼 크고 탐스러운 붉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텃밭 농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초보 농부님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올해 토마토를 정확히 몇 월 며칠에 파종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작년에 일찍 심었다가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과 계획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멋진 농사를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